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농지관리, 농산물 유통, 직불제사업, 정부 양국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 담당과 박영철 차석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 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 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 보급, 농업기반시설 지원, 친환경 농업, 농기계 교육 및 수리,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 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가축 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축산물 판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 담당과 김가인 주무관입니다. 과장 7페이지부터 해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 보고 내용은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7쪽 주회시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형 축제 및 신규 발굴 육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개 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쌈채 축제, 벌꿀 축제, 딸기 벌꿀 4개 축제를 지원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남은 축제는 반려견 문화축제인데 9월 9일 날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촌 축제를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농촌 주민들이 나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축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기존 농지를 일시 농지 전용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노인 인력 문제가 부족되는 점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해서 앞으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 운영 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자부담 2,3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6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은 2014년도에 8명으로 처음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엑스포점 하나로 맡은 애 샵인 샵으로 17평방미터를 지원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약 한 50농가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판매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한두 농가 정도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짭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수가 좀 부족하고 일부 시기에 편중출하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중 골고루 출하될 수 있도록 농업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협과 협력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17평방미터인데 165평방미터까지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쪽이 되겠습니다. 척산 조격공원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조격공원은 2012년도에 11억 4,800만 원으로 그때 속초발전 추진단에서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 12월 1일 날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 전환 받은 목적은 뭐냐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주말 장터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주말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아직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주말 장터를 운영해서 농업인들이 좌판식으로 자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농특산물 유통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은 요즘 소비자들이 포장재만 보고 농산물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농산물을 팔자면은 신선한 농산물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2개소를 지원하게 되면은 속초시는 총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수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그 농가들이 이제 포장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을 해가지고 아직 농가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포장재를 다 지원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5번째로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이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농업인 대학 운영, 전문 농업인 육성 교육,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4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태를 정하고 지금까지 강소농은 134호, 우수경영체 지원은 13농가, 자율모임체 지원은 2개 모임체, 농업인 전문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그때 시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농업인 대학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7기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졸업생은 188명이 배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특용작물반인데 3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강사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농업인들에게 최신 기술을 전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번째로 친환경 농업 실천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조성 사업은 청정 도시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같이 지켜나가고자 제초제를 제로화하는 그러한 농법을 저희들이 전개하고자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28헥타를 조성을 하고 상수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덜 칠 수 있는 것, 절감시킬 수 있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왕우렁이를 농가에게 배부를 해서 왕우렁이가 풀을 먹게 해서 제초제를 안 칠 수 있는 그런 농법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쌀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친환경 농가가 고령화가 돼서 친환경 면적이 앞으로 감소될 것 같은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젊은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친환경 전문 생산 농가를 육성을 하고 또 품목도 더해서 다른 작목까지 확대를 해서 친환경 인증 생산 품목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로 농업 여건 변화 대응 식량작물 생력화 추진 사업은 금년도에는 2억 5천만 원 사업비로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논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쌀 재고량이 계속 늘어나지만 우리 속초시도 쌀 재고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농가의 주 소득원이 쌀 농사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쌀 이외에는 농가에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되는 작물을 얻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모짜리를 이제 양성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모짜리를 지구 단위별로 좀 양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길러서 농가에게 배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번째로 농작업 기계화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농업인 만족도 제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3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형 농기계를 공급하고 또 안전 교육 장비를 공급을 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못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 및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로서는
동력 살포기, 야간 안전 운행을 위한 경광등 48대를 금년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은 농가 보유 농기계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수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저희들이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사업은 토양 환경 보존을 하고 안전 농산물을 유도하는가 하면 토양의 지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에게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하고 토양 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유기농업 자재를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중에 유기질 비료는 국비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청했지만 저희들이 63%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시비 확보에도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로 농업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은 매년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맞춤형 비료와 배합사료에 포당 1,000원씩 저희들이 이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 넘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작업비를 1,000평방미터, 즉 300평에 9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45,75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을 해오는데 신청량의 한 저희들이 60%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농업재해 사전 예방 안전생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지구 환경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강풍, 폭설 이런 농업재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농기계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마저 상당히 증가돼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1,700만 원의 작은 예산이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을 드는데 좀 보조를 좀 해주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하는데 자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은 농협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소득 작목 품목 다양화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도 기후변화가 아열대형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작물들이 저희들이 아열대 어떤 작물을 재배할까 생각한 끝에 페피노, 아티초코, 모링가, 마카, 백향과 무화과 등을 농가에서 이제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벼의 단작만 해서는 농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벼를 심고 나서 다른 작물을 심도록 자료에 있는 것 같이 마늘, 양파, 시금치 등을 시범 재배하도록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농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고 설치비가 가장 적게 드는 크로렐라 배양 시설을 농가에서 배양을 해줘서 공급을 해줘서 그 미생물을 농작물에 치게 해서 농약 사용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 적응 작목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을 마을 단위 특화 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에 직접 집중 공급토록 이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번째로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본 보고서 이쪽에 사육 현황이 있습니다. 111농가에 12,304두의 저기 작은 규모의 축산 규모지만 우리 지역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게 되면은 관광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의 백신 접종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산책로 주변이라든가 등산로 주변에 광견병 예방 백신을 살포를 해서 너구리라든가 야생동물이 먹어서 사람을 물을 때 사람이 안전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사육하는 사육견에 대해서도
광견병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1일부터 5월 31일 약 한 8개월 동안은 AI 구제역 방역 상황실하고 거점 소독소를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전 직원들이 한 8개월 동안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10월 1일 되면 또 다시 AI 비상이 이제 걸릴 텐데 하여튼 24시간 운영하지만 우리 지역에 AI라든가 구제역이 뚫리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째로 FTA 축산업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은 가축 질병 발생을 저감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축사 환경 개선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가 불비하게 되면은 여름 되면은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한우 고품질 그 육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과 잘 어울리는 벌꿀 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사 수분 조절제라든가 악취 저감제 이런 것들을 농가에 공급을 해서 관광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축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째는 한우농가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은 부정청탁 법률이 통과되면서 소위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농가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가 20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 소비가 둔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환경 개선 사업하고 육질 개선을 위한 고급육 생산 지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성장 촉진제 사업, 조사료 생산 감소에 따른 수익 검토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수급 체계와 안정을 통해서 경영이 안정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번째는 도시생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 경험을 통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좀 끌어내고 우리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주고자 저희들이 도시생활농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말 가족 농장을 223가구에 분양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농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줘서 관내 어린이집 26개소 어린이들이 참가를 해서 농심을 저희들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민에게 이동 텃밭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심과 건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농업질센터에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업, 다음은 현안 사항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벼농사에서는 약을 칠 시기인데 진짜 뜨거운 아주 폭염 아래서 방제복을 입고 약을 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약을 치게 된다면은 기존 약제 방제할 때는 2,000평을 하는데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약을 칠 경우에는 단 1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2대를 한 대당 2천만 원씩 2대를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농가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요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드론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면 발생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 청대리 스마트 택시 앞에 있는 축사인데 한우를 20두 정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특히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축사 철거비로 4천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농가가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 땅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지금 벼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벼가 수확이 10월 달이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12월 달에 축사가 이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끈을 놓치지 않고 기간 내에 철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 증축 관계인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우리 대포동에 실험실 스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100두를 관리할 수 있는 규모를 정했는데 지금 현재 120두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염병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양양 장날마다 가서 분양 행사를 유기견 분양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에게 유기견을 분양해 주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개체수가 줄질 않고 계속 속초시에 오면은
유기견을 안락사 안 시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속초에 가서 많이 유기를 해 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들이 개체 수를 줄이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한 200두 규모로 저희들이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릴레이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고 상당히 애완견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상당히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전염병, 다른 개체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개체만 안락사를 시키고 최소한 관광지 이미지, 속초시 이미지는 유기견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관광인들에게 좀 알려서 속초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소장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병충해 발생 예방과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드래곤 방재단하고 현장에 나가서 농약 살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 연일 이 폭염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현황입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성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시려고 이렇게 높이지 마시고 여성도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위원회에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조언을 좀 받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세밀하게 여성의 또 세밀함으로 조언해 주실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험형 축제 특화 및 신규 발굴 육성 관련해서 실촉 잠깐 보겠습니다. 그 축제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도 다 오셨는데요. 이게 지금 상도문 벚꽃, 응골, 그 쌈치마을, 벌꽃축제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이 날짜는 이 채소라든가 이 벚꽃이라든가 이 겹치지 않게끔 조율을 농촌 지도에서 하고 있나요? 예, 이건 과거부터 발생된 문제인데 네네. 상도문 1, 2마을은 마을 단독적으로 했으면 좋아하고 네네. 하도문 마을은 같은 시기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 같이 해야지만이 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원하는데 네. 저희들이 같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 왔지만 금년도에 이제 가물어서 장목 파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좀 6월 15일 했거든요. 네네.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하도문 마을에서는 벚꽃 개화기에 했으면 하는 요구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요구들이 오면 또 소장님께서 중간에서 하여튼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농민들 나름대로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축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분들, 소장님이야 전 직원분들, 이 축제 관련자들 그 현장에서 보면 뭐 공연도 하시고 뭐 축제에 관련된 뭐 상품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좀 예산이 그만큼 좀 많이 좀 수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네. 나름 줄여서라도 뭐 본인이 발품을 파시든 소장님이 뛰어다니시든 하여튼 역할을 하시면서 점차 이 좋아지는 그 축제로 만드시려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고생이 되시겠지만 농민 여러분들 또 그 수익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차장 문제는 그 일시로 농지 전용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네, 일시로. 예. 네. 그 8쪽 보면 로컬 푸드 운영에 그 농업인 아주 그 사업 증대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게 많은 농업인들이 이 사업이 이걸로 인해서 증대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지금 현재 50농가만 네. 진행하고 있는데 네. 완전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매달 15일마다 정산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인도 이제 월급제가 됐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하여튼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네.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조벽공원은 지금 예산 확보가
아직 되질 않아서 운영을 못 하고 계시네요. 네, 그 시범 쪽으로만 네. 몇몇 농가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조국공원 운영할 때 본의원도 좀 가봤는데요. 그 조국공원 근처에 계시는 그 분여회, 네.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예. 음식 솜씨도 참 좋으신데 네, 잘 운영이 되면 관광상품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네,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장재 10조 그 포장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 공감합니다. 네. 포장재가 거의 한 50%를 정말 차지할 정도로 네. 이 고객이 그 선택의 기준이 포장재에 좀 많이 가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좋은 품질의 농산물인데 네, 포장으로 인해서 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도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강사 11조 미래농업 경영할 그 농업인 육성 강사가 네.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을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작목에 대해서 유명한 그 이름새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네. 섭외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수준 높은 강사가 오실 수 있도록 네. 그 농업인들도 계속 그 농업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 네. 농업인들의 수익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예.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그 우렁이 제초제 우렁이를 이제 대체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이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참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 네, 농업인들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어업인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짧게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기계 그 첫 장에 그 분포도 이렇게 보니까 농기계가 참 많이 농업인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네, 문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 사용이 절실한데 순회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리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 가지 하나의 좀 좋은 수단일 수가 있고 네. 또 농기계가 예전에 겨울 폭설 때 보니까 네, 농기계로 인해서 그 정말 그 제설 차량이 갈 수 없는데 네. 그런 부분도 또 농업인들이 같이 도움을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농기계 수리 관련돼서는 뭐 그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이 그 신경을 쓰시겠지만 본 의원도 농촌과 어촌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어촌이 다 끼고 있는 속초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드론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드론도 확보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내용이 예,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단축이 되고 좋은데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이 어떤 작업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본 의원도 지금 설명드리면서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네, 그 7페이지에 있는 지금 농촌 체험형 축제 네,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고 본 의원도 어떻게 다 경험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네. 특이한 상황이라. 근데 이 축제들을 가보니까 결국은 그 연령별 좀 차이가 선호도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딸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같이 느껴질 정도로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 예. 굉장히 많이 오게 됐던 그런 부분이고 벚꽃 축제나 삼치 축제는 보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신 그리고 이렇게 연령배들 상황으로 같이 좀 모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단위가 상당히 좀 많더라 이런 것들을 좀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좀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좀 특화돼야 되겠다. 네. 그 연령별의 상황에 그리고 먹거리가 좋은 축제에 사람이 몰리고 좀 머물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 축제를 좀 운영을 하되 이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을 같이 좀 해서
잘 계획이 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그 지금 속초 지역에는 수공예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특히 프리마켓에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 수공예에 관련해서 특히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술적인 자원들도 같이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또 다른 어떤 그 만남의 장이 좀 될 수 있도록 예, 수장이 좀 애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아주 드리고 좋은 의견 싶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8페이지에 있는 이제 로컬푸드입니다. 지금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있고 17평방미터를 앞으로 165평방미터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거의 10배를 이제 확대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일단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 보기에는 하나로마트 내 현재의 그 위치는 너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을 봐본 경험에 의하면 다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로컬푸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동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는 그게 조금 전면으로 좀 배치가 된다면 장보기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장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농협 하나로마트와의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농협 자체가 자기네 자체 사업보다는 뭐 회원들인 농민들을 위해서 기능을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어떤 좀 협조를 좀 받아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타 지역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직거래 장터 계속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도 문화적인 행사와 함께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를 한번 좀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이제 척산 조격공원 주말 장터가 활성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인원은 많이 오는데 농가 소득과 연계가 안 되고. 농가 소득과 연결이 잘 안 네, 예. 된다고요? 네. 예. 저는 이제 농가 소득 이전에 척산 조격공원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의 불친절함, 그러니까 사람이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만나게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가 이전에 되어 있어야지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들어가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전혀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예정되고 안정된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던 낯선 사람의 시각으로 좀 보시면 거기 진입하는 부분의 그 불편함들 조금 해소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이제 의원들께서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양봉 벌꿀 축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속초 지역에도 이렇게 양봉을 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초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의 마켓에 저희 그 인증을 속초 벌꿀이라고 달고 있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설악산 벌꿀이라고. 설악산 벌꿀로 해서 입점해 있나요?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속초가 농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워낙에 그 사이즈 자체가 농토라든가 인구 수도 이제 적기 때문에 속초의 대표 농산물이나 가수 한번 꼽아보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하도말의 신선 쌈채류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은골의 딸기, 네. 그다음에 상도문의 그 산채, 상도문의 산채. 예. 그다음에 이제 은골마을의 블루벨리, 네, 예, 장천의 햅쌀, 네. 장천의 장, 매주, 그쵸. 예, 네,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저희 지역에서나 아니면 관광지니까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특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이제 하도면 쌈채를 네.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시장 점유율은 한 65% 정도 속초 시내 화로장이라든가 식당에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유일하게 가락동 농산물 시장을 올라가고 있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아, 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공모 사업에 당선돼서 추진하는 게 뭐냐면은 진공 포장을 해서 네, 또 네. 식당에 가게 되면은 다시 세척해서 가는 겁니다.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손님에게 나갈 수 있게끔 그걸 특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타 지역으로 그런 식의 이제 거래가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좀 이제 이렇게 개척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아니 홍천군 같은 경우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계속 지나가면서 홍천군이 참 발빠르다라는 생각을 이제 본 의원을 했던 게 뭐냐면 홍천의 단호박이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홍천의 옥수수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크게 광고를 네. 홍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농산물 해가지고 이제 타 지역 사람인 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삼 뭐 거기 옥수수 맛있지? 거기 단호박 가면 한번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먼저 자신들이 그냥 선점을 해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거 좋거든 해버리니까 우리는 좋은지 알고 따라가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이 관광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니는데 이것이 홍보되어 있는 것 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내지는 진입로에 뭐 이런 것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면 네. 저희 그 농민들 조금 힘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우 의원님 안 계시고요. 신선희 의원님도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푸겸의 농업기술센터가 비상근무 같은데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바로 전 부서에 그 추가 질의를 너무 오래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빨리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른 도농통합도시나 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서기관이시죠. 네. 근데 속초는 이제 농업에 이제 그 비중이 좀 낮다 보니까 사무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농업이 비록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위해서라도 저는 언젠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서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소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그 농업기술센터의 애로사항 말씀하시면서 저는 본의원의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농업이 인구가 3.4%밖에 안 되지만 예산은 1.2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산이 농업을 유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예산이 37억 3,400만 원인데 한 50억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속초 농업을 진짜 분홍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기감실에서 맨날 깎았지. 이번 추경이나 당초 예산 때도 예산은 의회에서는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방원 의원님 30초 발언 하시겠다고. 명령을 어기고 1분만 하겠습니다. 얼굴만 이렇게 봬도 아주 든든하고 직원들 면면을 봐도 참 고생이 많으시고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보고는 이제 다 받았고요. 그 중에 우리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추위 변화 그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엄청난 더위에 농민들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요. 네. 우리 이 가축들 네. 이것도 뭐 보호도 또 해야 되고 농가 소득과 또 이어지고요. 하나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을 하고 살처분하는 것들 있죠. 네. 저 뭐 이런 거는 속초에는 제발 좀 없었으면 하는 미리미리 좀 방지도 좀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좀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하여튼 속초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하겠습니다.